한 5개월에서 6개월쯤에 콜드라는 걸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콜드 하래요. 지인이 없으니까. 알겠다고 해가지고 그 신세계 센텀백화점에 콜드를 막 나가게 되는데 어떤 콜드를 했냐면 저희가 그 전단지 있죠. 전단지가 있는데 설문지예요. 설문지.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는 제품인데 이거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대문까지 연결되는 그 설문지를 센텀시티 딱 그 가면 그 동그란 데 아줌마들이 선글라스 딱 끼고 이제 엄청 고급스럽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막 전단지를 막 설문지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설문지를 딱 돌리고 있을 쯤에 덕이사님께서 저한테 아르마 나 오늘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조급한데 지금 쉬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집에서 엄청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모습이 불현듯이 스쳐가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정도도 일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딱 앉아있는데 그 모습이 딱 스치면서 덕이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덕이라 나는 3개월 후에도 6개월 후에도 지금 내가 이 모습인 거를 감당을 못하겠어. 너 3개월 후에도 6개월 후에도 우리도 이렇게 맨날 600GB하고 300GB하고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나 진짜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나는 지금 이거 해야겠어 라고 해서 저는 계속 했어요. 근데 덕이사님 집에 갔어요. 그 소리를 듣고 집에 갔어요. 근데 덕이사님도 그때 잠 못 이루고 그 어두운 컴컴한 방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나 여기 왜 왔지? 나 부산에 왜 왔지? 그렇게 하면서 저의 그 터닝 포인트는 딱 이거였어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해야 하는 일도 계속 실천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행동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문제라는 것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행동을 안 했을 때 문제가 없어서 해결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생각이 이게 하게 된 거죠. 이게 딱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경제적인 부분이고 2,000GB가 너무 안 됐어요. 당연히 2,000GB 안 되고 부부 사업인데 저희가 GB도 안 돼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제 같이 콜드를 나가잖아요. 그럼 콜드를 나가면 서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좀 들어가 봐 이렇게 막 말해요. 너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저는 말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엄청 싸워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죠. 근데 저희 집이 또 원룸이 4평짜리 원룸이 시작했거든요. 싸웠는데도 그 같은 공간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갈 곳이 화장실밖에 없어요. 화장실밖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부정적인 그 감정은 4평짜리 안에서 얼마나 저희가 많이 싸우고 이제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덕일 사장님은 세미나를 되게 크게 틀고 듣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어폰을 끼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부정이 쌓이기 때문에 좀 꺼서 들어. 꺼서 꼭 이렇게 크게 해야 돼요. 이어폰 끼고 들으라고. 이렇게 하면 그 사소한 거 하나도 너무 감정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이제 저희 사업을 되게 힘들게 만들었겠죠. 근데 지금은 좀 이해하고 존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가고 있지만 백화점은 아까 그 백화점이었고 이 우울증 환자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블로그를 그때 시작을 했었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어떤 분이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주에 계신 분이셨던 거여서 진주를 갔어요. 가서 데모도 막 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매출 이제 일으켜 주셨죠. 근데 중요한 건 70만 원, 80만 원 매출 일으켰는데 근데 내가 월급날 이틀 뒤라 가지고 미리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한 두세 번 만났고 집도 어딘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바로 스폰서한테 물어봤어요. 스폰서님 이렇게 해서 상황인데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셨겠죠. 하정예매사님 원칙상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는 그때 집이가 너무 급급했던 터라 해줬어요. 그냥 저희가 먼저 돈도 없는데 그냥 해줬거든요. 근데 다음날 연락이 안 되고 한 달 후에 연락이 안 되고 2달 후에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카드값도 저희도 이렇게 다 메꿔야 되잖아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노르신 거예요. 그래서 덕일사님이 집을 찾아갔어요. 설마 그럴까? 이렇게 해서 딱 집에 찾아가는데 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딸이 있는데 엄마 없다고 하는데 엄마 집 나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를 걸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랑 통화했는데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왜 믿지도 못한 사람한테 그렇게 다 해주면 당신들이 더 문제라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라 가지고 그 욕구를 못 참아가지고 이 다단계 하시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사람들마다 다 찾아가지고 다 외상을 하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연락 안 된다고. 그냥
본인 너네가 잘못이지 나한테 이거 묻지 말라고. 나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라.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딸이 너무 여드름이 막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낸서랑 수분크림 주고 왔어요. 되게 관리하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막 대구 서울 진주 저희는 이상하게 지역적으로 엄청 이게 사람들이 이게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왔었어요. 그때는 진짜 대구도 가고 서울도 가고 진주 가고 엄청 이제 돈 들여서 덕일사님이랑 저랑 이제 그 둘이 같이 서울을 갔을 때 차비만 해도 거의 10만 원이 넘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주고 갔는데 매출 엄청 크게 뛰고 왔는데 다 환불해버리고 심지어 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지금도 안 써줘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결과는 사실 없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지금은 대구, 서울, 진주, 제주 다 파트너 사님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때 만났던 소비자들은 다 쓰진 않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뭔가 씨를 뿌렸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씩 거두어드리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의 반대는 저희 엄마가 반대가 엄청 심해요. 지금도 이제야 넌 좀 믿을게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덕일사람에 전화해가지고 아름이 일을 그만두게 하던가 너네 결혼을 못하던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욕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부산에 왜 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어치료실을 왜 하려고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삶의 목적이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저희가 여기 안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 그래 우리 딸이 행복하면 됐지라는 마음을 이제 조금씩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잘 돼가 항상 너 바쁘지 이런 말을 먼저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냥 잘하고 내가 행복하는 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믿음을 주는 거구나라는 걸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팬클럽을 달성을 하게 되고 루비라는 직급을 달게 되고 선생님 트립이라는 거를 또 골드코스트를 다녀오게 됩니다. 제가 이 앞서 말한 것들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막 이렇게 뭔가 부딪히고 이러한 것들이 그냥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되게 생각을 해요. 되게 글이 좋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면 성장도 없겠지만 성장도 없다. 하지만 뭔가 하게 되면 나는 어떤 식으로든 성장한다. 심지어 시도했으나 무엇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조차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도했으나 무엇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때조차 성공을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겠죠. 시도를 했다는 거. 내가 뭔가를 움직였다는 거. 사실 이러한 것들이 저를 많이 성장을 시키고 지금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아 많이 부딪히고 많이 경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조금 세세하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목표예요. 제가 이제 그냥 열심히만 했던 제게 어떤 목표라는 게 있어야 우리 사업에서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과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은 결과도 없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의 위치를 뼈저리게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는 200집도 못하고 600집도 못하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냥 엄청나게 원대한 큰 목표만을 가지고 그 목표도 아니었겠죠. 제 목표가 아니었죠. 옆에서 그때 한창 시즌이었거든요. 시즌이 가자 이렇게 했을 때 나도 옆에서 시즌 가자 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근데 옆에서 그렇게 하길래 저만의 목표가 아니고 그의 목표를 그냥 이것도 내 목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외쳤던 저에게 내 위치를 뼈저리게 파악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단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명단 정리를 안 했어요. 덕일사님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왜냐? 카카오톡에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명단을 다 써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A4 용지 딱 해가지고 명단을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딱 봤더니 제가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싹 파악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제품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 연락한 사람은 누구, STP 한 사람은 누구, 데모한 사람은 누구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명단이 내 활동의 범위를 나타내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써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되게 그러신 분들은 한번 오늘 당장 이렇게 A4 용지에 딱 해가지고 명단을 한번 적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명단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때부터 조금씩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프로모션이 나올 때 미리 그때 말고 그 전전달부터 그 사람들 미리 신뢰관계를 쌓고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라는 멘트를 계속하면서 뭔가 이제 조금씩 제 명단을 늘려나가고 여기 안에서 제 소비자를 늘려나가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명단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은 딱 그 달이 되면 그 달 앞에 주요 이제 명단 이제 그 명단을 싹 적고
적고 그 다음에 그 명단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구현진 사장님이 알려주신 팁인데 명단을 딱 적고 계속 보래요. 계속 보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뭘 할지 떠오른대요. 왜 이거는 들으면 몰라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계속 뚫어져라 생각 없이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1시간에 2시간에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떠오른대요. 한번 실천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주가 딱 시작할 때 주간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럼 그 주에 집중할 수 있는 명단을 다시 적는 거예요. 연락할 사람 그 명단은 한 20명 정도 있으면 20명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일주일 단위로 리셋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전주에 그 명단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는 일을 하지 않은 거겠죠. 그 명단을 다시 또 다음 주에 또 다시 적어서 리스트업을 하고 이 명단 적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는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목표 달성에 집중을 하는 건데 제가 루비를 달성하고 있을 때 뭘 했냐면 이때 그 4천억대 자산가의 김수호 회장님 아시나요? 생각의 비밀, 알려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김밥하는 CEO. 이분을 덕일사님이랑 저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세미나를 우연히 듣게 되고 책을 보게 되는데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100일 동안 100번 쓰는 거예요. 100일 동안 100번. 근데 단기간 3개월 안에 이룰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3개월 안에 혹시 제가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길면 절대 못 쓰더라고요. 제가 실천을 해봤는데 길면 팔은 파가도 잘 못 써요. 근데 이걸 좀 짧게 예를 들어서 뭐 만지비, 파트너 2명, 출근 3명 뭐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가지고 그거를 100일 동안 100번 노트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청나게 머릿속에 잠재의식에 빡빡 꽂혀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100번이 아니더라도 10번씩만 하루에 써도 사실 이거는 잠재의식 속에 박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탱고 할 때 그 옆에라도 한 번씩 목표를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목표를 쓰신다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는 진짜 그 100일 동안 3개월 안에 이룰 수 있는 걸 다 이뤘어요. 만지비하고 파트너 4조, 루비 달성, 소개트립까지 해가지고 다 달성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00일 노트를 엄청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던 목표는 잠재의식을 지배하고 잠재의식이 내 습관을 형성을 하고 습관은 지속되고 반복되어진다. 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전 숙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콜드. 지금도 저는 지금 콜드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만날 때 콜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지금 포탑 패밀리 안에서는 콜드를 되게 열심히 특히 20대 30대 상인들께서 엄청 이제 콜드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명단을 또 확장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눈 마주치면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가 사장님 뭔가 얼굴이 안 좋아서 못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기운이 떨어지면 우리 사업은 기사업인데 기 떨어지면 콜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가고 근데 지금은 저는 기 떨어져도 일단은 가요. 왜냐하면 그 행동에서 저는 힘이 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기 떨어지면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을 때 에너지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을 했을 때 사람의 에너지가 올라서 저는 지금 기 떨어진다고 해도 그냥 일단은 문 열고 들어가요. 그럼 어떤 기운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콜드는 나만의 방법 찾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콜드의 방법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누구는 전단지를 뿌리고 첫 번째 갈 때 무슨 말해요? 두 번째 갈 때 어떻게 말해요? 세 번째 갈 때는 무슨 말해요? 어떤 전단지 들고 가요? 저도 엄청나게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그 사람 내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만의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그냥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명함 한 장 드리러 왔어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봐. 저 뉴스킨합니다. 제가 이 구역의 담당이에요 라는 말을 저는 많이 해요. 상가가 이렇게 한 줄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가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여기 해운대 상가 제 담당이에요. 저 처음이라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라고 하면서 싹 돌고 두 번째 돌고 세 번째 돌고 이거는 되게 좋은 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해운대 상가 담당한 뉴스키너 있다고 했어. 그 최아림이라는 아가씨 있는데 한번 연락해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방법을 되게 많이 쓰고 있고 오히려 그 상가를 딱 가운데만 지나가도 눈인사를 다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분한테 뉴스킨 할 때는 고덕일 최아름한테 불러야지 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생기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신뢰관계가 쌓인 분들한테 사장님한테 무조건 보상을 풀어줘. 8% 캐시백 STP를 사장님한테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옆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풀어요. 그럼 그분이
고객 오시는 손님들과 말을 하면서 소개를 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비자 확장을 되도록 명당 확장이 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가가지고 인사하고 일단 신뢰 쌓기 그렇게 하면서 369 법칙을 기억하세요라고 저는 파트너사님들한테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거든요. 같이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사이는 3번 정도 만나야 이치하고 6번 정도 만나야 마음의 문이 열리며 9번 정도 만나야 친근감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369 법칙을 명심하고 최소한 9번 이상은 꾸준하게 만남과 연락을 지속하라. 저는 콜잘 때는 무조건 369를 머릿속에 있어요. 제 파트너사님들한테도 9번은 꼭 가. 9번. 대신 너를 많이 알려. 뉴스킨하는 너를 많이 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신에 어떤 결과와 성과를 기대해서 가지는 마라고 이렇게 얘기해. 저는 콜드가 처음에는 뭔가 지비가 안 될 때는 목표, 뭔가 이제 뭔가 판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콜드를 가는 거는 비즈니스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훈련은 콜드를 통해서 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뭔가 친근감이 느껴지게 있는 그런 스킬을 배우는 곳이 콜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진짜로 뉴스킨 비즈니스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스킬을 여기 안에서 푸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비즈니스 스킬을 키우는 곳이 콜드의 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콜드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사님도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지만 그냥 연습하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의 비즈니스 스킬을 키우는 곳이라. 그래서 많이 말해봐. 많이 말을 건네봐. 많이 뭘 풀어봐. 많이 해봐. 그랬을 때 정말로 너한테 비즈니스를 문의해서 온 사람, 그 사람을 너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라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거절받는 게 또 두려워하는 파트너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0번 거절받기 해보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뭔가 성과를 기대하면서 가지만 그냥 거절을 받기라고 하면은 그 거절조차도 그냥 즐거운 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번 거절받기 오늘 한번 수행해보자 라고 하면서 또 거절받기를 그런 식으로 콜드를 좀 즐겁게 하고 저는 사업을 너무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재밌게 해보자라는 걸 많이 하다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안내를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R. 저희가 데모를 하면은 매출이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해도 6만 원, 해도 7만 원,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기초 제품은 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을 바꿔보자. 그럼 6만 원. AR로다. AR로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창 AR로 프로모션이 있었죠. 그룹 내. 그래서 그룹 이제 그걸 프로모션 달성을 하면 막 상품을 막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건 내 거다라는 머릿속에 딱 막 그냥 미친 듯이 AR로 얘기만 꺼내는 거예요. 데모를 했다면 AR로. AR로 하세요. 저는 그 15,000원 할인 쿠폰 나오잖아요. 그것도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무조건 AR로 내 고객분들은 이거 다 써. 내 고객분들은 AR로 이거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이야. 근데 그리고 AR로를 쓴다고 해서 사실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이걸 만약에 중간에 해지한다고 해도 저희가 30% 그냥 할인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처음 쓸 때부터 그냥 싸게 써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그룹에는 저희가 그때 한 40, 50개 해가지고 프로모션을 되게 달성을 했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AR로는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입 밖으로 AR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6개월 동안 도와드릴게요. 단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피부 바꿔요. 저는 이 세 단어는 꼭 말해요. 6개월 동안 도와드릴게요 하면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나는 피부 관리를 받는 거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두 번째로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혹시나 명현이라고 이제 적응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이 사람이 뭔가 쓰다가 나를 못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럼 이 사람이 저한테 신뢰가 갑자기 쌓여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6개월 동안 피부 무조건 바꿔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저 믿지 못하고 쓰실 거면은 그냥 안 쓰셔도 돼요 라고 그냥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들으면 저한테 쓰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해봐요 라는 말 되게 많이 해요. 우리 같이 바꿔봐요. 우리 같이 진짜 잘해봐요. 우리 같이 해봐요. 그래서 이 말은 세 단어가 그 소비자분들이나 뭔가 뉴스킨 제품을 데모를 받고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신뢰감 있는 말이더라고요. 제가 많이 해본 결과 이 세 가지 말이 저한테는 제일 딱
잘 먹고 소비자분들한테 신뢰감도 많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어떻게 저는 밀착 관리를 엄청나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3개월 단위로 이 사람이 그 달에 6만 원 이상 쓸 수 있게끔 플랜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피부 어떠세요? 요즘 계절이 바뀌었는데 어떠세요? 라는 말을 계속 물어보거든요. 3개월 동안 이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게끔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만약에 3개월 예약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3개월 안에 더 초집중해요. 3개월 안에 6만원 AR을 쓸 수 있게끔 다시 제품 컨설팅을 그때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6만원을 다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뉴스킨 제품을 좋아할까라는 하면서 계속 연락을 해요. 그럼 저는 그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이분이 AR 시스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활용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동안방이라는 얘기 때문에. 동안방이 들어오면 저 제품 뭐야? 저 제품 뭐야? 시스템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ARO가 이게 꾸준히 이어지는 확률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때 AR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다 보니까 GB 안정화가 조금씩 되고 지금은 2주 안에 4,000포인트가 다 떠요. 네, 그렇게 될 정도로 지금은 ARO에 저는 지금 다시 또 독립을 하면 또 ARO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ARO 한 달에 5명 혹은 한 달에 4명 이런 식으로 목표를 두고 무조건 해야지라는 플랜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RO는 내가 목표를 하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내가 ARO 그냥 나 4개는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달에 나 2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2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달에 2개 있으니까 하나를 올려보고 그렇게 어제보다 한 10% 정도만 성장해도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게 1년이 지나면 엄청난 결과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보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모션. 제가 지금 되게 프로모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예전에 저는 프로모션에 집중하는 방법도 몰랐고 프로모션을 어떻게 활용해서 핀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 하정연 유명회사님은 이제 사실 이제 필드에 저를 같이 열심히 뛰고 있는 입장에 저는 물어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모든 걸 다 했어요. 데모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이 로드맵 그냥 가끔 이렇게 짚어주시지만 프로모션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뭘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도 이런 걸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막 부딪혔기 때문에 지금 속도가 되게 느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프로모션을 거치면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를 또 파악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번 달에 프로모션이 뭐가 있는지, 다음 달에 프로모션이 뭐가 있는지 저희가 회사의 로드맵 보면 딱 새해가 딱 시작하면 로드맵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프로모션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만큼 성장하라는 회사의 어떤 플랜이거든요. 그걸 제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프로모션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 머릿속에. 엄청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프로모션이 다음 달에 뭐가 있고 4월에는 뭐가 있고 5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 이제 4월에 티어라이트 있으니까 지금부터 엄청 집중하는 SNS에 뭐 티어라이트 올리고 내가 쉐이크 먹는 거 올리고 그 1월에 했었던 사람 인상을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을 때 진짜 그 프로모션이 딱 왔을 때 저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모션 그리고 제가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제 파트너 사임들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으면 파트너 사임도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딱 집중을 하고 있으면 왜냐하면 제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 단톡방이라는 데다가 이번에 무슨 프로모션 나옵니다. 우리 이거 해봐요. 막 이렇게 하지만 제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프로모션에 초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SNS 저의 제일 어려운 숙제였어요. 지금 SNS 혹시 다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SNS를 저는 뉴스킨 하고 나서야 했어요. 지금 막 SNS가 엄청 막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SNS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저는 겨우 막 3장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3장 올리고 막 2장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SNS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뉴스킨 안에서 지금 SNS가 대세고 뭔가 밀레니얼 사임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뭘 하지 않지라고 점검했던 것 중에 하나가 SNS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SNS가 너무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5일 그림방이라는 걸 해요. 그릿이라는 게 이제 5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그 그림방인데 그 방에 3장 인스타에 3장 올리기
그다음에 뭐 블로그 하나 업로드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트너사님들이랑 이제 SNS가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그런 팁을 조금 얻고자 그리고 뭔가 해야 될 수 있는 걸 알려주려고 그냥 하루에 3장씩 올리면 동그라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5일 정도 한번 해봐요. 근데 5일도 실천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냥 하나라도 올리니까. 근데 거기 안에서 뭐 결과는 내진 않지만 행동했다는 거에 사람이 에너지가 오르거든요. 그래서 SNS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도 못하지만 그냥 하루에 하나씩 블로그 같은 경우도 저 되게 못했는데 제일 하기 싫은 게 지금도 블로그를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동안 15일 연장으로 그냥 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15일 동안 블로그를 하루도 빠짐없이 딱딱딱딱 그냥 뭐 없이 그냥 15일 연장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문의가 진짜 많이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파트너사 한 분이 대구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이런 거 그냥 제가 하면 결과를 낳는 게 SNS인 것 같아요. 콜드는 6개월이나 시간이 걸리지만 SNS는 나를 찾아오고 그 사람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SNS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뭔가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SNS로 단타성 매출은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단타성 매출 해가지고 막 올려가지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신 그 한 분이 있으면 그 한 분한테 최선을 다해요. 그 한 분한테 엄청 초집중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자가 나오게 되고 AR로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뉴스킨 사업은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에서 저거에서라는 것보다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 웃으면 그거 되게 신뢰관계를 잘 쌓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많이 가서 웃어주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내 자존감을 더 올리는 것 같아요. 전 예전에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엄청 비교하다 보니까 제가 엄청 낮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존감이 그냥 바닥이 막 치는 거예요. 단톡방 막 활동상 올라오면 보기도 싫어요. 난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한 분을 만나더라도 나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뉴스킨 사업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결과 목표가 아닌 행동 목표. 이거는 정윤모 사장님 세미나 혹시 들어보신 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윤모 사장님은 되게 사업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진짜 3개월 정도 딱 해가지고 아니면은 그만둬야지. 네, 그만둬야지. 진짜 내가 이것까지 해가지고 안 되면 그만둬야지라는 마음을 갔어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때 3개월 안에 다 하려고 했대요. 그러면 다시 명단을 받겠죠. 명단을 딱 봤어요. 근데 딱 봤는데 그거 있잖아요. 명단을 딱 봤는데 얘는 피부에 관심 없을 것 같아. 얘는 남자니까 아닌 것 같고. 얘는 홍삼 안 좋아할 것 같고. 다른 거 M&A 먹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 이 결과를 보고 명단에서 계속 제외를 한 거죠. 근데 정보사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연락해봐야지 행동에 대한 목표를 둔 거예요. 나 오늘 한 사람한테 연락해야지. 나 오늘 세 사람한테 연락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락이 딱 어떤 분이 닿은 거예요. 정말 관심 없는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데모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근데 그분한테 소개가 나서 15명이라는 소비자 군단이 생겼대요.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결과 목표가 아니라 행동 목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내가 오늘 할 일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오늘 3명한테 STP를 했냐 안 했냐. 내가 오늘 콜드를 5명한테 했냐 안 했냐. 내가 오늘 새로운 3사람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과에 집중하지 말고 행동에 집중하자. 저는 지금도 이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파트너사님들한테도 그렇고 저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그냥 성과에 결과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나 오늘 할 일에 집중하자.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난 내 할 일 하기도 너무 바쁘거든. 3명 안 만났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 맞잖아요. 3명 안 만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3명한테 명함 안 전달하면 마음이 막 불안해. 탱커 올리는데 동그라미 없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 결국에 그냥 했냐 안 했냐를 하면 오늘 하루에 내가 뭘 집중하는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성과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오늘 내 할 일, 행동에 집중하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목표, 아까 행동 목표고 이것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목표는 왜 중요할까? 목표는 최고의 동기부여 수단이다. 목표가 없으면 사람은 게을러진다. 잠자리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다. 목표가 있으면 벌떡 일어나 책상 앞에 앉게 된다.
목표가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방황한다. 목표가 생기면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위해 일을 한다. 목표는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목표는 안티바이러스 백신과 같다. 우리 주위에 부정적인 정보가 넘쳐있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목표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또 목표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산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성공은 자신이 가장 잠재력을 갖다는 것이다. 그런데 잠재력은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휘된다. 목표가 없으면 당연히 잠재력은 깨어나지 않는다. 목표는 잠재력을 발휘하게 되고 잠재력은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목표를 또 이제 혹시나 없으신 분들 한번 오늘 내 하루 목표를 먼저 점검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하루 목표를 딱 수행을 해가지고 잠자리에 딱 들었을 때 그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장님께서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하도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이것도 저 전부 다 참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모닝스쿨, 리더 미팅, 팀 트레이닝, 그룹 미팅, 세미나, 이러한 것들이 왜 참여하는지, 네, 이거는 제가 그냥 막 적은 거예요. 시스템을 통해서 지식, 안다고 처럼 깨우치는 거, 시스템 운영 구축, 습관, 지혜, 동기부여, 노하우, 외적, 내적, 성장 마인드, 마음, 팀워크, 복제, 이러한 것들을 얻고 싶지 않으시면 시스템이 안 나오셔요. 이러한 것들을 나는 지식도 필요 없고 안다는 걸 깨우치기도 싫고 시스템 운영 안 할 거야. 구축 안 할 거야. 성공자의 습관 나는 필요 없어. 지혜? 나 지혜 없어도 돼. 동기부여 안 받아도 돼. 사업의 노하우 없어도 돼. 외적, 내적, 성장 안 해도 돼. 성공자 마인드 나는 없어도 돼. 마음가짐 필요 없어. 팀워크 복제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게 없으시면 시스템이 안 나오셔도 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러한 것들을 얻고 싶다고 하시면 이 시스템에 나오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제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저희 사업 복제 사업이잖아요. 제 한 명이 300명의 그룹이 생기는 일인데 내 한 명이 안 나오면은 시스템에 이 모든 시스템이 안 나오면 한 명이 안 나오면 300명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내 한 명이 안 나오면은 500명이라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저는 소름이 돋아가지고 무조건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2년 2개월 동안 진짜 여기 시스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권주호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자리에 앉는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의 확률이 높다고. 그러면 성공 확률이 높는 곳에 저희가 투자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시스템 무조건 앞자리에 앉아야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또 이렇게 하는 와중에 제가 루비 달성을 딱 1년 만에 했고 작년에는 아무런 성과가 사실 없었어요. 1년 동안에 누군가는 루비의 늪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행동을 하지 않진 않았지만 뭔가 닿을 듯 닿지 않을 듯 그 BA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동기사님이랑 저랑. 근데 제가 그렇게 달성을 못하고 그 다음 단계를 못 간 이유는 그거 같아요. 목표가 없었고 너무 목표에만 의지를 했고 성장에 대한 거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1년 동안 엄청나게 내적 성장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루비가 딱 달성했을 때 기쁘지가 않았어. 그날 저녁에 동기사님 싸워서 울었거든요. 그날 저녁에 일기를 썼어요. 루비를 달성했는데 왜 행복하지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때 1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 내적으로 저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던 작년 한 해 동안 이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목표를 의식할 때는 어떤 목적지에 초점을 맞춰요. 제 목표가 딱 루비였기 때문에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았었던 거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때가 지나면 시들해지고 자기 자신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끝난다. 너무 무서워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근데 성장을 의식할 땐 이거예요. 여정 자체에 초점을 맞춘대요. 뉴스킨 사업은
평생 할 사업인데 참 내가 지금 이런 거 당연한 건데 맞죠? 당연한 거 평생 하고 굳이 막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핀과 결과는 중요하지만 내가 너무 조급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평생 할 건데 이런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엄청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 성숙하게 하고 평생 간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목표를 너무 계속 성장한대요. 제가 1년 동안 한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내적으로 성장하고 뭘 다시 시작을 해보지? 그냥 이런 것들 왜 뉴스킨 사업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때 작년에 한 줄기 빛처럼 세미나를 들은 게 있어요. 김은정 사장님의 쇼더플랜으로 뉴스킨 사업 아세요? MBM몰에 있거든요. 꼭 들어보세요. 김은정 사장님의 쇼더플랜으로 뉴스킨 사업 하세요라는 건데 저희가 진짜 아둥바둥 되게 힘들 쯤에 이걸 되게 한 줄기 빛처럼 딱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어떤 상황이면 1대는 되게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저희는 우리 둘은 와가지고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우리 잘할 수 있었는데 제 파트너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어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뉴스킨 사업 되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심지어 나처럼 진짜 즐겁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난 지금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쇼더플랜에서 그 답을 해결해 주셨어요. 뉴스킨 사업은 가르치고 복지하는 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판매하는 사업이 절대 아니고 후원하고 교육하는 사업이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저와 같은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꼭 들어보세요. 저희는 이거를 지금까지도 10번, 20번, 30번 진짜 이때 처음 들은 날 그날 하루 7번을 이 세미나 들었어요. 너무 성장하고 싶어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다시 그 2 곱하기 2는 6이라는 그 쇼더플랜 책을 다시 보고 저는 그 책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성장하라고 하늘에서 너네 이제 이거 한번 봐라라고 얘기했다는 그 신의 계시처럼 다시 보게 됐고 이걸 하면서 제가 시간을 뭐 잘 풀지는 못하겠지만 꼭 한번 저와 같은 기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18년 말에 저는 다짐했어요. 나 2019년에 무조건 행복하게 사업해야지. 나 무조건 감사하게 사업해야지. 나 무조건 즐기면서 사업해야지. 무조건 웃어야지. 뉴스킨과 함께 스마일 하는데 작년 한 해 스마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마일이. 근데 원래 2019년에는 정말 스마일하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너무 뉴스킨 사업이 재밌고요.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제가 너무 공유해주고 싶어가지고 왔어요. 하루하루 꾸준한 노력, 끈기의 법칙이래요. 기분이 좋을 때나 상황이 편할 때만 일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대요. 성공의 비결은 끈기 있게 끝까지 밀고 나가는 데 있대요.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만 원칙은 사람을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 아까 행동 목표도 똑같아요. 내 원칙이 하루에 행동 목표에 기준이 되면 그 행동 목표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 거. 그게 시스템, 개인 시스템, 템포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있는 일 비교, 자기 관리, 또 그룹 시스템 이런 원칙들만 계속 비록 내가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을 계속 내가 지키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9년이 들면서 제가 가장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거 아침과 저녁 시간이거든요. 하루 5분 아침 일기는 제가 우연히 서점에 가서 보게 된 거예요. 보면은 하루 아침 일기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 제가 타이틀의 도구들 책을 보다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하루 5분 아침 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서점에 가가지고 우연히 그 책을 보게 됐고 제가 그 책을 집어들어서 지금 1월부터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하루 아침 일기는 어떤 거냐면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떴을 때 감사하고 싶은 거 3가지.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인지 3가지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마지막 저녁에는 나에게 오늘 일어난 멋진 일 3가지를 적고 그 다음에 이걸 했었더라면 좋았을 것들을 3가지 적는 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오늘 꼭 한번 사서 해보세요. 이게 안 되신다면 30가지 감사일기인데 이건 저희 위니그룹의 수장이신 최숙희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탱고를 안 하는 분들한테는 5가지 감사일기를 먼저 적는 걸 해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감사일기.
탱권 안에도 5가지 감사일기를 한번 시켜보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가지 감사일기를 저부터 시작을 했고 파트너사님들한테도 계속 이거를 얹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신기하게 조금씩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5가지 감사일기를 쓸 때는 그거예요. 내가 눈앞에 일어난 결과에 대한 감사를 적게 되잖아요. 감사일기. 오늘은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뭐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30가지 감사일기를 저희 포탑, 저희 스폰서인 하장렬 임명회사님께서 30가지로 감사일기를 늘려보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감사일기 30가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사물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컵이 있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코가 있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지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 감사하게 돼요.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김동희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청해서 너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봐주는 사장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최고는 나에 대한 감사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 감사합니다. 잘 힘들지만 꾸역꾸역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 감사합니다. 모든 이런 상황들이 나를 위한 상황이네 감사합니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일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이 30가지 감사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 6일 정도 하면 그게 습관이 조금씩 되기 시작한대요. 오늘부터 꼭 한번 해보세요. 6일 정도 해가지고 진짜 이 감사일기를 여기 탑스 사장님들 안에서 공유할 수 있다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정현 사장님께서 말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감사일기를 그때 처음 알았으면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했을 거라고. 근데 자기는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사장님들한테 성장하라고 이걸 해주신다고. 근데 저희 구릉대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성장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긍정학원인데 제가 엄청 잘하는 거예요. 어디 콜드 갈 때는 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번창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 나는 돈이랑 궁합이 진짜 찰떡궁합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머리 감면서 계속 말하고 출근하면서 계속 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되게 무슨 소리 같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이 긍정학원이에요. 한번 실행해보세요. 이거를 하루 동안에 1000번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성공하신다고 하죠. 일본에 자소성가해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은 이 긍정학원을 하루에 1000번씩 자기한테 말한대요. 그만큼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말버릇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3가지는 정말 강력 추천해요. 꼭 오늘부터 한번 실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팀들이 이제는 많이 함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대구, 진주 이렇게 있지만 지금은 대구에서 전주에서 다 전업을 해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오셔가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저희 이모거든요. 제주도에서 지금 제주 시스템에 올인을 참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도 조금씩 뭔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또 형제라인 사장님끼리 같이 여기 룸을 써요. 앞에서 형제라인 사장님들. 예전에는 형제라인 사장님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알고 있어요. 형제라인 사장님이 잘 돼야 무조건 내가 잘 된다는 거. 그래서 형제라인 사장님이 얼른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먼저 미인대칭 비비볼 하는 그 문화를 제 스스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형제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 너무 이게 돈독하게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옆폰서라고 하죠. 옆폰서. 이런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지역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화상 미팅이라는 걸 하거든요. 혹시나 지역적으로 떨어져 계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화상 미팅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골드코스트 갔을 때 사진인데, 참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저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물론 힘든 것도 많겠지만 뉴스킨에서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골드코스트 갔었는데 내가 뉴스킨 안 했으면 골드코스트라는 곳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이 골드코스트에 가면서 혼인신고를 하게 됐거든요. 식은 아직 못 올렸어요. 그래서 아까 이걸 윈윈 랠리 때 저희 사연을 듣고 식을 이렇게 올려주신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최숙희 시장사
사장님 주례도 이런 거 다 봐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멋진 그룹에 저는 참 속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런 거 받은 것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야 되는 게 또 저의 사명이자 역할인 것 같고 또 이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 조지우 사장님께서 여기 신혼부부로 오신 분들이 기내 방송까지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룸에 갔는데 허니문 왔다고 하면 자필도 이렇게 써셔가지고 주시고 제가 뭐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멋진 기업과 제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고 이런 멋진 그룹에 또 속해 있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뉴스킨이 저희 부부에게 준 선물이 이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게 꿈, 목표, 가치관, 책, 대화, 성장, 존중, 존경, 희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희망이 없이 밖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뉴스킨 안에서 제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거는 정해진 미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하정을 입는 삶을 받고 나 반드시 저렇게 살 거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성공이라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원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24평대 이제 빌라를 또 이제 사게 되고 저희는 2년 2개월 더 뚜벅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계속 버스 타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드림보드에 붙여놓은 그 차를 지금 타고 있어요.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참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정말 내 삶에 당당한 것 같아요. 지금은 친구들이랑 뭐 별다르게 다를 게 없지만 분명히 5년 뒤 10년 후면 그들과 나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나는 내 삶에 당당한 게 뉴스킨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을 이루는 성공이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정의사님 가족이고 저기는 저 외동딸이거든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갑자기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있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저희 하정일 임명이사님께서 쓰신 거예요. 제가 아직도 바인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힘들 때였거든요. 덕이라 아르나 지금 두 사람의 선택이 그냥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그 길을 먼저 가본 우리기에 응원한다. 사랑해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이 계속되지 않기 위한 두 사람의 행진이 정답임을 보여주자. 자 이게 제주도 딱 갈 때 이거를 글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임을 반드시 보여줘야겠다. 이건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이게 그 바인더에 꽂아놓고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하정열 임명사님한테 누구보다 든든한 파트너사이고 저희가 제일 빈간이 될 거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고요. 제가 60분 동안, 70분 동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서 잘 마무리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장님께서 너무 경청을 잘해줘서 제가 너무 힘이 많이 됐고 저를 또 오늘 한번 성장시켜주신 여기 타투 사장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고 저의 올해 2019년 목표는 SBA예요. 제가 반드시 SBA가 돼서 여기 더 멋진 이야기를 또 들려줄 수 있도록 사장님들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 역시 탑스 사장님들께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